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일체 망상을 깨트려라 이러한 주제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번뇌와 여러 가지의 고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찌달려서 남의 논리에 찢겨서 남의 이목과 판단에 찢겨서 그리고 혹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찢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처음에 빨가벗고 이제 태어나지만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할 뿐 아니라 어떤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유행하고 어떻게 산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경제활동은 해야 되고 그러한 경제활동 나아가서 정치활동의 우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남보기에 안 좋고 또는 질책을 듣거나 혹은 스스로를 더욱더 질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질책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양심이 더욱더 고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를 더욱더 질책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우리 인생은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속이 썩고 속이 분열이 되고 속이 깨어지고 황폐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쩡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햇빛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밝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냥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어두컴컴하게 집에서 불도 안 켜고 커튼도 쳐놓고 어두컴컴한 속에서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이죠. 밝은 대명천지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낮보다는 밤이 편하죠.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낮에는 괴로움이 더욱더 사무쳐 옵니다. 남은 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보람차게 살고 활동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뒤처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의미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낮보다는 밤을 더 선호합니다. 밤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압박이 느슨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낮에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활동을 하고 하지만 밤에는 다른 사람들도 전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되면은 나도 좀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좀 느슨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어, 괴로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너무 오염된 그러한 인생관이라 할까, 또는 사회적 압박, 이런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다닐 때 이렇게, 안 그러면 아가 쪽에, 뭐 유치원 다닐 때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없죠, 사실은. 뭐 정신분열증이라 하는 조현병, 그거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그리고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발현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때는 아무런 압박이 거의 없다, 이거죠. 압박이 없고 스스로에 대한 관조도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는 그러한 증상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괴로움이나 어떤 우울증이나 뭐 인생을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죠.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20대,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와 나 자신의 거기에서의 찢겨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찢어지고 괴로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우선 이제 인간 인생관이라 할까, 어떤 인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지구의 주인이다. 지구에서 가장 고등 생물이기 때문에 마치 우월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받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털없는 원숭이고, 아프리카 숲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직립보행을 할 때부터 이제 인간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인류가 이 지구상의 태초에부터의 주인도 아니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인으로 행세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는 지구의 주인이, 지구의 맹주가 공룡이었던, 파충류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구에 만연해 있다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것이 무슨 원인이 되었던 사라졌습니다. 인간도 이게 지구에 이제 수십억, 뭐 50억인가 60억인가 이렇게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지금 지구에 뭐 깔려가지고 비행기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인간이 마치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아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산이다, 이거죠. 그러한 지구의 주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인생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중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막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너무 부여한다는 거죠. 의미를 너무 부여한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든가 어떤 일의 목표가 아니라 이 인생의 존재의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인생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개돼지가 태어나서 물어보세요. 너의 생명의 목표는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웃기죠? 예? 그와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라는 것도 그러한 개돼지의 생명의 목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찾아서는 안 되고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우매한 질문이죠. 그러면 뭐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인생의 목표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은 결국엔 뭡니까?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뭘 하면서 어떤 일에 네가 에너지와 정신적인 육체적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살래?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살고 싶나?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포지션에 가고 싶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러한 것은 뭐 인생 자체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네가 그 인생을 살면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쓸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 이제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럼 이 두 번째는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는 뭐를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일을 하면서 또는 돈을 벌어서 안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어떤 가면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고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 목적이 뭐냐? 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충분히 이제 소중하고 유효하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보람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생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그러한 보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체제를 잘 내재화하면은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뭐 잘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삶 자체의 목적이 뭐냐, 라는 것에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어떤 곳에 에너지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삶 자체, 삶 자체의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는 것은 아니죠. 삶 자체는 목적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개가 태어나서 어떤 목표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그 존재의 목표와 목적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삶의 목적이 뭐냐, 이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개 태어난 강아지의 너의 생명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100%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지 않게 보는 것은 하나의 오염된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생명체보다 나은 거는 지능이 낫다는 거지 딴 거는 별 게 없어요. 별 게 없는데 이 지구상에 만연하고 나름 똑똑하다 보니 뭔가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그러한 의미,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추구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하니 헛된 일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삶 자체의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미한테 물어보세요. 너의 생명의 목적이 뭔지. 개한테 물어보세요. 너의 생명의 목적이 뭔지. 돼지한테도 물어보세요. 너의 생명의 목적이 뭐냐.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난 건지. 그렇게 태어난 것인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탐구하고 추구하다 보면 되도 않은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쇠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하찮게 여겨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뭐 일상의 삶들이라든가 시시콜콜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죠. 그러면 허망하게 되고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이거 해서 무엇하나, 학교는 가서 무엇하며, 일은 해서 무엇하며, 사교는 해서 무엇하며, 사랑은 해서 무엇하나, 이렇게 생각의 모든 것이 허무로 이어진다 이거죠. 허무로 이어지는 이것도 결국은 인생의 오만한 생각이다 이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무할 것이 없는 거죠. 원래가 그러한 것인데 무엇이 허무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염된 생각, 인간 중심적이고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오염된 생각 때문에 허무로 이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허무할 것이 전혀 없는데 허무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거죠. 너무 인생에 큰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 살아가지고는 남는 게 없고 그 생명에 이런 파멸을 가져오는 거죠. 결국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의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생명을 미워하고 단축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은 타당하지를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살면 되는데 즐겁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살면 되는데 자꾸 그 의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의미 없는 의미를 추구하다 보니 허무와 무기력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에 라든가 사회에 이제 남하고 나를 비교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죠.
스스로 뭐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니 없니 뭐 해서 뭐하니 이런 무기력함 이런 거 아니라 남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사업의 실패 성공, 학업의 실패 성공, 남이 나를 욕하네 말하네 뭐 댓글에서 뭐 온갖 소리를 하네 안 하네 이런 것들로 해서 고통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남들의 어떤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사실을 저는 잘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남이 이제 내 귀에다 대고 매일 뭐 앰프를 틀어가지고 계속 쪼이면 모르겠는데 옆에서 이렇게 계속 뭐 힘드는 소리를 하면은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개머리 송사 이런 부분도 있죠. 뭐 신부님이나 어떤 스님이 결혼 생활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옆에서 같이 이제 가정 공동 생활 뭐 내지는 이제 경제 생활을 같이 하는데 옆에서 계속 가까이서 어떤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미망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원망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신부나 스님이 과연 올바르게 종교 생활이라든가 어떤 수양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나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돈 많고 뭐 이런 권력이 있는 남편이나 부인을 만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혜를 가지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부인이나 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지혜가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라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에는 분별을 할 수 있는 구별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것과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구별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떤 감정에 휘말려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 필요 없는 걱정을 한다든가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죠. 사실 아까 전에 얘기한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 운운하는 것도 이런 거죠. 사실은 인생이 뭐 8, 90년, 80년 이렇게 살면서 이제 뭐 8, 90년 살면 되게 죽으니까 기왕 죽을 거 뭐하러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 산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살아보고 고민해도 되는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기왕 죽을 거니까 미리 죽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참 웃긴다. 그럼 미리 죽을 거를 왜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해도 되는 고민을 지금 땡겨서 한다 이런 거잖아요. 쓸데없이 힘을 쭉쭉 빼가면서 지내는 거죠. 이러한 이제 배우자가 옆에서 미망에 빠져서 헛소리를 찍찍하거나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지혜가 없는 행동을 할 때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헤어지는 게 좋죠.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고 고통을 계속 가중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바뀌기가 어렵다 이거죠. 뭐 바뀐다면은 견딜만 한다면 견딜 수가 있는데 자꾸 남에게 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제 헤어지는 게 낫겠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이런 곳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참 스트레스는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들이 이렇게 뭐 사냥을 할 때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되면 힘들고 배고프고 스트레스는 존재하는 거죠.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미련을 둘 필요는 없죠. 꼭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고 잘난 사람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소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높게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너무 높게 기준을 잡고 평가를 해서 그것이 깨어졌을 때 너무 괴로워한다 이러면 그것이 하나의 또 병이 되는 거죠. 쓸데없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죠. 사업을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괴롭다. 이렇게 실패가 되는 거죠. 사업이 그렇게 실패를 하면은 이제 크게 기대를 했는데 안 돼서 괴롭다. 어디 뭐를 했는데 안 돼서 괴롭다. 남이 이제 나를 안 믿어줘서 괴롭다. 뭐 수사를 받다가 뭐 나한테 안 믿어줘서 괴롭다. 뭐 깜빵에서 몇십 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수사를 받다가 괴로워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본인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어떤 기준 이게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환상이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그것이 너무 높게 자기적으로 규범적으로 너무 높게 평가를 해두고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미래에 다가올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부서지고 고민하고 우울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이제 마음을 풀어놓고 생각을 비우고 어떤 한 생각에 자꾸 끄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뭐 나 자신에 대한 잘 안 되는 어떤 괴로움, 압박, 스트레스,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라든가, 남이 나한테 주는 고통에 대한 어떤 계속되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려면은 그것이 그냥,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럴 때 이제 밖으로 이제 외출을 해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거나 햇살과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좋죠. 그런데 이제 뭐 산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남들은 이제 밝은 공기와 햇살과 바람을 이렇게 만끽하면서 지내는 산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공기와 햇살과 바람도 자극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햇살과 바람과 산책과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이런 거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은 생각과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나의 생각은 나의 적이다. 뭐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나의 생각은 나의 적이다. 나의 감정도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너무 존중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소멸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통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그 생각의 모가지를 잡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는 것이 상당한 어떤 내면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나의 생각을 이기는 힘, 에너지, 정력, 집중력, 이것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뭐 불교에서 이렇게 뭡니까 뭐 화두를 밤낮으로 화두를 들고 오매일려라고도 하지. 자나 깨나 한 가지 생각에 화두를 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30m, 50m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 가깝죠. 왜냐하면 그 30m, 50m 가면서 차가 빵거린다든가, 뭔가 누가 얘기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가 보인다든가 길에, 이러면 금방 생각이 또 끊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쭉 이어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돌을 닦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컨트롤하기 어렵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어렵다 이거잖아요. 내가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부지불식간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소멸하기도 하고 계속 있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그 생각을 이제 결국에는 떠오르지만 즉시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어렵다 이거죠.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내 속에 머리에 나오지만 그것을 없애버리기 어렵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생각에 맥살을 쥐고 없애버려도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한 생각이 안 일어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인생이 자꾸 험악한데, 인생이 험악하다는 그것이 웃기는 거다. 인생이 험악하다, 의미 없다는 그 자체가 황당하고 오염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러한 생각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은 또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도 없애고 그 발생의 근원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발생되는 쪽쪽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생이 괴로워할 것도 없고 하지만, 인생사가 여러 가지 안 괴로운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좋은 일, 여러 가지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오랫동안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거지, 즐거움과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힘들어하는 사회적으로가 아니죠. 이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제가 이제 뭐 저 우울증 강의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에 우울증의 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떤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이라 할까요? 괴로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너무 두지 말고 의미 없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의미 있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너무 찾지를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주위에 도움되면서 보람되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체의 생각과 망상을 깨트리는 그런 확실한 확철대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체의 망상을 깨트리고 생각의 주인이 되고 생각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일체 주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제 지혜를 가져야 된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다 같은 주제인데 너무나 이제 주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관련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 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거리낌 없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